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에요. 원고는 제가 쓰고 AI로 편지했어요. 저보다 목소리는 훨씬 좋더라고요. 살면서 한 번은 꽉 필요하실 거예요. 안녕. 자, 내가 집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마지막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. 와, 생각만 해도 진짜 머리 아프죠?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중대한 문제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이런 상황 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. 아니, 돈을 안 줬는데? 그냥 내용 증명 하나 보내서 계약 끝났습니다. 통보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네,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죠. 근데요, 과연 법에서도 이 상식이 통할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. 자,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내가 10억짜리 집을 팔기로 했어요. 계약금으로 1억은 받았고요. 근데 잔금일이 한참 지났는데 나머지 9억 원이 감감무소식인 겁니다. 매도인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죠.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요, 정말. 네, 바로 여기서,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아주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.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끝났어.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 거죠.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요, 그 통보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, 그리고 이 작은 오해가요,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건 뭐 그냥 실수점 한내 수준이 아니에요. 이 오해 하나 때문에 정말 상상도 못할 법적 재앙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. 그럼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제대로 계약 해지를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, 그게 바로 이중매매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나는 첫 번째 계약이 당연히 끝난 줄 알고 급하게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았어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첫 번째 계약이 버젓이 살아있었던 거죠. 정말 공포영화 같은 상황이죠. 그러니까 법적으로 첫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계약을 해버리면 말 그대로 하나의 집을 두 명한테 동시에 팔아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앙이 펼쳐지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결국 이쪽에도 저쪽에도 양쪽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피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걸까요? 이제부터 그 정답,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법원에서는요, 계약을 제대로 해제하려면 반드시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두 가지 결정적인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.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건너뛰는 순간 여러분이 보낸 해제 통보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바로 최고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매수인한테 자, 며칠까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돈을 주세요. 이때까지 안 주면 진짜 계약 해제합니다. 하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. 바로 이행 제공입니다. 이 이행 제공이라는 말, 이게 진짜 핵심인데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해요. 이게 뭐냐면 그냥 말로 나 등기 서류 다 준비됐으니까 돈 줘.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진짜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자, 보세요. 여기 다 있습니다. 돈만 주시면 바로 넘겨드릴 수 있어요. 하고 행동으로, 눈으로 딱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.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만약에 집에 은행 대출,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등기 서류만 덜렁 준비하면 안 돼요. 그 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까지 완벽하게 아주 싹 다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. 이 중에 서류 하나라도 빠졌다. 그럼 법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네요. 해제 못합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말이죠.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절차를 아예 싹 다 건너뛸 수 있는 훨씬 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생길 틈을 안 주는 거죠.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. 그 비법이 뭐냐? 바로 계약서를 쓸 때 자동해제 특약이라는 조항을 딱 한 줄 넣어두는 겁니다. 이 마법 같은 조항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든 복잡한 절차에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? 특약이 없으면 아까 말했던 최고도 해야 되고 이행 제공도 해야 되고 해제 통보도 보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. 하지만 이 특약이 딱 있다? 그럼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생략입니다. 약속한 날짜에 돈 안 들어오면 그걸로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게임 끝. 계약서에 바로 이 문구,
이 한 줄만 넣으시면 돼요.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계약은 매도인의 별도 최고나 이행 제공 없이 그 기일이 경과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제된다. 와,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. 매수인이 돈을 안 냈다?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날 자정 땡 하는 순간 계약은 자동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,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와 안전장치는 결국 잘 쓰여진 계약서, 바로 이 한 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꼭 기억하세요. 부동산 거래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싸움의 해답은요, 사실 처음 그 시작점에 바로 계약서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. 결국 계약서에 어떤 글자를 넣고 빼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. 자, 오늘 이 이야기를 전부 들으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. 정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계약서, 과연 당신을 100%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?